네, 안녕하세요. 놀이심리 상담사 과정의 쌍둥이 파파음 과정입니다. 네, 저는 놀이심리 상담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카페 쌍둥이 파파의 부모고요 공간에 들어오셔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질문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카톡 플러스 친구 쌍둥이 파파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챗봇 구현을 해놨는데요. 자격증 정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하는 메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감이 무엇이냐, 자기감이라고 부르면 이제 자기감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궁금하신 점은 그거 사용해 주시고, 챗봇은 지금 데이터를 막 입력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카페를 참고해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전체로서의 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로서의 인간은 나를 구성하고 있을 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격의 구조를 어떤 초자라는 어떤 성격 구조의 어떤 역동들에 의해서 인간이 행동들이 하더라. 이런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행동들을 하더라라고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세분해서 보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을 이렇게 세분해서 볼 필요 있냐? 보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 인간 엄간용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 자기 실현을 하려는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아동중심 놀이 치료의 자세입니다. 자, 인본주의적 관점, 칼 로저스의 내남자 중심 상담 기법이 놀이치료의 접목이 되면서 아동중심 놀이치료라는 기법으로 탄생하게 됐는데요. 아동의 주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 놀이심리상담사는 공감, 수용,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 환경이라는 것은 신뢰롭고 관계 형성과 감정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감정이 허용되는 공간, 수용과 존중을 받는 공간, 그리고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경험들, 그렇게 막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하고 어지럽혀지고 때로는 잘 안 되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스스로 뭔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환경이다. 그래서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이론과 엑슬린이 아동치료에 적용한 것이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보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아동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더라도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치료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필요 없이 아동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아동중심 노예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놀이와 성장에서 놀이심리 상담사는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무조건 수용,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감과 수용, 존중하는 아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 빨간 글씨가 이름 쓰기가 뭐하네? 인간 인간 엄태희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직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가 뭔가 화가 나면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화를 표현해요. 그럼 선생님도 욕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한테 무지 화가 났구나. 너의 지금 분노를 선생님한테 욕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직면하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통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선생님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선생님한테 욕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그래서 이제 너무 지시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는 자세를 놀이시민 상담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 스스로 변하고 발전하는 온전한 치료 모델이다. 그래서 아동의 주도. 놀이감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 놀이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지, 놀이의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 놀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놀이감을 결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곱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동의 주도하에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발산의 장소가 되는 곳이 공간이 되는 것이 긴장감, 좌절감, 불안감, 공격성, 두려움, 혼란 등의 모든 감정들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놀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치료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나포관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4회기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ADHD예요. 공포증 있어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지금 친구들 너무 툭툭 쳐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공부 집중을 못해요. 뭐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로 아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동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수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온전히 허용되고 있고 아동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채고 언어로 반영해 주는 것이 놀이치료 과정의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존중하는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한테 맡기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현실 어떤 책임감 있는 제한 설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존중, 주도, 점진적 과정, 제한 설정입니다. 관계 형성하기, 수용하기, 허용감 삼기, 공감적 반영하기. 그래서 이제 요 치료 기간을 보면 4회기이고요. 수용과 공감 이런 반응들에서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이 주도에 온전히 따라가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관계 형성입니다. 여기는 낯서서 긴장이 되는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구나. 멜리사, 여기는 우리의 놀이치시야.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잇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란다. 놀지 않을 때도 놀아야 된다는 기대감이 이 언어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어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곳은 기쁘게 노는 거야. 기쁘게. 이런 방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요.
놀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이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기쁘게 노는 거야.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입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아동이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구나. 이게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가끔씩 이걸 적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는구나. 허용감 쌓기입니다. 부드러운 억양으로 아동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싫었구나. 누군가 그때는 그런 기분이 들 거야. 선생님도 이게 잘 안 되면 속상할 것 같아. 공감적 반영하기입니다. 아동의 감정, 행동,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는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이렇게 공감적 반영하기의 멘트들입니다. 보시면 구나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구나 화법이 중요한 거는 진짜 공감,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그 유사한 감정을 유치해서 그 느낀 것을 아이한테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구나 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존중하기입니다.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그 방법을 생각해냈구나. 이것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아동이 주도하기입니다. 아동의 안내에 기다리며 아동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구나. 내가 그것을 선택했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점진적 과정으로 다루기입니다. 제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점진적 과정입니다. 이제 삶의 변화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탁탁탁탁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진적 과정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뭔가 변했네 라고 느끼는 게 치료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심리 상담사는 이러한 점진적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안정적이고 즐겁고 자유로운 공감임을 경험하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얼굴 표정과 미소로 아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의 모든 행동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분위기와 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이 필요할 때는 ACT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A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 소망,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제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가 화가 났어. 네가 화가 났구나. 하지만 무는 발로 차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제안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대안, 타겟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목표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회기 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이름은 엄관용이야. 매주 화요일 5시부터 5시 40분까지 이곳에서 놀이할 거야. 이곳은 특별한 방이야. 정리는 선생님이 할게. 놀이가 끝나기 5분 전에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놀이가 진행되고 5분이 남았을 때 놀이 시간 5분 남았다.
여기서 하는 놀이가 즐겁구나. 그래서 아이가 막 재밌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런다면 이제 그래서 놀이를 그만하기 싫고 하지만 놀이 시간 끝났어. 놀이 시간 끝나면 내가 해. 내가 놀잇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구나.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정리는 아동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이 정리를 하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감적 경청입니다. 질문 피하기, 눈높이 맞추기, 아동의 질문 다루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명명하기, 공감적 경청 빈도를 높이고 반응을 나누면서 공감에 대한 반응과 강도들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 쉬는 시간은 생략. 지속적 관심을 보면 내가 차흙을 만지고 있구나. 차흙을 만지는 건 정말 재미있구나. 차흙을 만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차흙을 색깔에 섞일까봐 조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가 혼자 놀이가 진행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이심리상담소는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것은 질문, 충고, 판단, 비판, 단서, 제안, 참견, 평가, 지시, 도움입니다. 상담자 위치는 아동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앉습니다. 혹은 낮은 의자에 앉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앉습니다. 네, 신체적인 적절한 거리,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 반경이면도 너무 떨어지지 않고 아이의 행동들이 다 관찰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움직임들을 쳐다보고 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기간에 이제 놀이실 세팅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놀잇감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네, 이러한 이제 장도 1m가 넘지 않게 어린아이들도 위에 있는 놀잇감들을 손에 닿아서 꺼낼 수 있게끔 째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질문 다루기입니다. 이제 아동이 물어보는 의도에 맞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 궁금하구나. 여기서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여기에 할 시간 충분한지 알고 싶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명명합니다. 이것저것 그것. 아동중심 놀이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세계를 허용하기 위해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요.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방차를 웽 굴리고 있으면 그것을 굴리고 있구나 라고 놀이심리상담사가 이야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아동의 명명하는 정의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방차를 웽 굴릴 때 이건 경찰차예요 라고 아이가 그러면 그건 경찰차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바구니에 흙을 담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씻고 있구나. 그래서 공간적 경청과 빈도의 진술의 빈도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공감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 놀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감 빈도라든가 강도 같은 것도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반응 다루기입니다. 공감을 멈추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겠죠. 조용히 아동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상상 세계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주도성을 부여하고 그 아이의 놀이 방식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줬다니 밥은 싫어. 아이스크림 좋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동이 주어지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놀이 심리 상담사는 응해야 되고요. 아동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이제 가상놀이 세계로 같이 놀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역할에 충실한 질문, 역할 속에서만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질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중심 언어치료와 아동중심 놀이치료 비교가 있는데요.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으로 언어치료에도 접목해서 사용해보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상징적 도구들을 보면은 생각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 의사소통 역할을 정서, 인지, 언어 사이를 발달하는 촉진하는 역할들, 매핑, 이제 두뇌의 매핑들, 행동과 생각과 언어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과 타인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놀이에서의 상징적 도구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놀이감을 보게 되면 놀이감 이제 자기의 펜치백, 자기를 모래, 관계 형성, 가족이냐, 감정 표현, 손이냐, 경험 탐험, 병원놀이, 현실 검증, 다트, 자기상의 블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놀이실 구조화를 보면은 크기는 한 4평에서 6평 정도 사이. 너무 크면 통제감을 잃을 수 있고 너무 작으면 놀이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한 3평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가구 배치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 놀이하다 그림 그리 표현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을 위한 창문이 없을 것, 부모가 보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 있고요. 편안한 분위기,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낼 수 있게 이제 방음 시설 같은 거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용이해야 아이가 마음껏 어지를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누름 장판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카페트라든가 그런 것을 깔게 되면 이제 아이가 놀이 행동에 조심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권장하고 있지 않고요. 부모 상담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감하고 부모하고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라는 것은 아동의 환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뭔가 변화해서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아동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변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시간이 부모 상담 시간입니다. 감정 확대 기법에서 이제 손가락 아파 하고 손가락 맞은 손가락 아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언어 치료 기법에서 이제 아이의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교정하는 모습이라면은 땡땡이가 아프구나, 여기 손가락이 아프구나, 땡땡이가 손가락이 아파, 이렇게 해서 감정을 확산시켜주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행동 확산 기법입니다. 여기 돈 넣어 하고 자판기에 돈 넣어, 자판기 넣어 이러면 이제 언어 치료 기법에서 아이가 말하는 걸 따라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돈이구나, 돈을 자판기에 넣어야 하는구나, 땡땡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구나, 이거 돈이야, 자판기에 넣어, 이렇게 해서 아이의 행동들을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네. 행동학대 기법, 이거 하면 사이다를 선점할 때, 이거 사이다 이거 마셔 하면 이제 언어치료적 기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선생님한테 주는구나. 선생님이 이것을 마시는구나. 이거 마셔. 이거 선생님 마셔. 라고 하는 것이 행동학대 기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다를 주지만 사이다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의 상상 세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다가 이걸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이다로 명명하면 사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사이다를 주면서 사이다가 아닌 다른 걸로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저것 그것이라는 것으로 명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따라가기라든가 엄마 사줘, 엄마 사줘. 있고요. 감정 반응 기법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어. 아이고, 놀랬구나.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뭔가 놀라는 상황에서 치료자가 같이 놀래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 기법에서 아이의 언어 변화적에 주의 깊고 경청하면서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소리 하나 장난감을 끄면서 깜짝이야 할 때, 깜짝 놀랐어.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구나.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
그 이제 놀이치료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포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 치료 과정에서 퇴행 공격성, 주도성, 실수와 성공이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복되면서 재구조화와 허용된 환경들을 제거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호소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의 발달상 어, 적절한 수준의 정서 발달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종결을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아동중심 놀이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